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오랜 피부 주치의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마치 종교적인 믿음처럼 여겨왔던 한 가지 피부 관리 습관에 대해 아주 도발적이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려 합니다. 바로 세안 후에는 반드시 토너를 발라야 한다는 견고한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수많은 화장품 광고와 뷰티 프로그램에서는 세안 후 토너를 사용하는 것이 마치 피부 관리의 제1계명인 것처럼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세안 후 남아있는 노폐물을 마저 닦아내고 피부결을 정돈하며 다음 단계의 화장품이 잘 흡수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특히 피부가 건조하고 얇으며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바로 이 토너를 바르는 습관이야말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당신의 피부를 더욱 약하고 병들게 만드는 가장 큰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 진료실의 기록에 따르면 원인 모를 건조함과 가려움증, 그리고 반복되는 트러블로 고통받던 수많은 노년의 환자분들이 제가 처방한 다른 어떤 특별한 약이나 연고가 아닌 단지 토너 사용을 중단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놀랍도록 빠르고 건강하게 자신의 피부 본연의 힘을 되찾는 사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이 이미 얇아지고 약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좋은 의도로 행하는 토너를 바르는 행위 자체가 오히려 피부에 지속적인 자극과 손상을 가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을 발라도 피부가 건조하고 늘 가렵고 따가우며 이유 없이 붉어지는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잠시 모든 복잡한 생각과 비싼 화장품들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토너 없이 즉 가장 기본에 충실한 몇 가지 원칙만으로 단 1주에서 2주 안에 당신의 지친 피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선물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필수적이라고 믿는 토너가 특정 피부 타입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토너라는 제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특징과 우리가 토너를 사용하는 아주 흔한 방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토너, 특히 상쾌한 사용감이나 모공 수축 효과를 강조하는 제품들 속에 아주 흔하게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 인공 향료, 그리고 수렴제 바우트와 같은 자극적인 성분들 때문입니다. 알코올 성분표에는 주로 변성 알코올이나 에탄올로 표기됩니다.은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빠르게 증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느낌을 피부가 소독되고 깨끗해지는 느낌이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증발 과정에서 피부 표면의 천연 보습 인자와 우리 피부를 지켜주는 소중한 유분 보호막까지 함께 빼앗아 날아가 버립니다. 이는 가뜩이나 메마른 사막 같은 건성 피부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행위입니다. 또한 제품의 향을 좋게 만들기 위해 첨가되는 각종 인공 향료들은 그 자체로는 법적으로 전성분을 표기할 의무가 없는 수백 가지의 잠재적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복합체일 수 있습니다. 피부 장벽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장벽이 무너져 외부 물질에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피부에게는 원인 모를 붉어짐 가려움증, 심지어는 만성적인 접촉성 피부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피부과학회지에 발표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별한 원인 없이 경미한 접촉성 피부염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70% 이상이 과거에 알코올이나 강한 인공 향료가 포함된 토너를 꾸준히 사용해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토너 속에 자극적인 성분들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피부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피부를 점점 더 예민한 상태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토너를 바를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용하는
화장솜이라는 도구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솜에 토너를 듬뿍 적셔 피부 결을 따라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이 세안 후 피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미세한 노폐물을 마저 제거하고 다음 단계의 화장품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피부를 정돈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특히 피부가 얇고 예민한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에게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자신의 소중한 얼굴을 아주 고운 사포로 문지르는 것과 같은 아주 파괴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결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 화장솜의 표면은 수많은 거친 섬유 가닥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거친 섬유 표면이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가면서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서 외부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각질층, 즉 피부 장벽에 수많은 미세한 상처, 마이크로 애브레이션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아주 미세한 물리적인 마찰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튼튼했던 성벽도 매일 망치로 두드리면 언젠가는 무너져 내리듯이 우리의 연약한 피부 장벽은 이러한 반복적인 자극 속에서 닳고 찢어져 점점 더 얇아지고 결국에는 외부의 아주 작은 자극에도 속수무책으로 반응하는 극민감성 상태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이유는 토너가 가진 일시적인 수분 공급이라는 가장 큰 착각에 있습니다. 우리는 토너를 바른 직후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해지고 마르지 않는 수분을 가득 머금은 듯한 기분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워터 타입 토너는 그 성분의 90% 이상이 정제수, 즉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 분자들은 피부 표면에 아주 잠시 머물렀다가 공기 중으로 빠르게 증발하면서 오히려 피부 속 깊은 곳에 있던 우리 피부 본래의 수분까지 함께 끌어당겨 날아가 버리는 경피수분 손실, 트랜스 에피더멀 워터 로스 TEWL 현상을 급격하게 가속화시킵니다. 즉, 토너를 바르면 바를수록 우리 피부는 겉은 잠깐 촉촉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그 속은 점점 더 메말라가는 수분 부족형 건성 피부라는 최악의 상태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피부는 이미 자체적인 수분 보유 능력이 젊은 시절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급격한 수분 증발 현상에 더욱 치명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토너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은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그 극심한 건조함이 피부를 더욱 얇고 예민하게 만들며 그 결과 원인 모를 붉어짐과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 그리고 잔주름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우리의 지친 피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건강하고 평온한 상태를 되찾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덜어내는 용기와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최소한의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피부 장벽 회복 프로그램을 딱 일주일만이라도 속는 셈 치고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피부는 분명히 지난 수년간의 고통을 보상받는 듯한 놀라운 변화로 당신의 그 정성에 보답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올바른 세안글입니다. 이것은 모든 피부 관리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하루에 2번을 초과하여 세안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침에는 밤사이 쌓인 약간의 유분과 먼지만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물로만 가볍게 세안하거나 아주 순한 클렌저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과도한 세안은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씻어내는 가장 큰 적입니다. 세안을 할 때는 반드시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세안 시간은 1분을 절대로 넘기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세안제의 선택입니다. 반드시 우리 피부의 건강한 산성도와 가장 유사한 pH 5에서 6.0 사이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깨끗하게 씻겼다고
느끼게 만드는 뽀드득거리는 느낌의 알칼리성 비누나 폼 클렌저는 사실 우리 피부의 소중한 산성 보호막을 무참히 무너뜨려 피부를 외부 세균과 자극에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안제 성분 중에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지질 성분인 세라미드, 나 피부 진정 및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판테놀. 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한다면 세안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수분과 영양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피부 장벽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은 세안 직후 3분 이내에 즉각적인 보습축입니다. 세안을 마친 직후 3분 이때는 우리 피부의 각질층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 외부의 수분과 영양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골든 타임입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피부에 물기가 아직 살짝 남아있는 촉촉한 상태에서 즉시 보습제를 발라주어야 합니다. 이는 피부 표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완전히 날아가기 전에 보습제의 유분막으로 그 소중한 수분을 피부 속에 그대로 가두는 잠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묽고 가벼운 로션 타입보다는 피부 장벽 회복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효 성분들이 고농축으로 함유된 꾸덕하고 밀도 있는 크림 타입의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여 크림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크림을 바른 후 그 위에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혹은 로즈힙 오일과 같은 피부 친화적인 식물성 오일을 한두 방울 얇게 덧발라 수분 증발을 막는 강력하고 완벽한 이중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낮, 시간 동안의 부드럽고 철저한 자외선 차단입니다. 피부 장벽이 무너져 약해진 민감성 피부는 마치 갑옷을 벗은 병사처럼 자외선에 의한 손상에 더욱 치명적으로 취약합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주어야 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외선을 흡수하여 열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의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민감한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부 표면에 얇은 보호막을 씌워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방식의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 즉 성분표에 징크 옥사이드, 나, 티타늄 디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주성분으로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물론 제품을 선택할 때 알코올이나 인공 향료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지혜는 기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밤 시간 동안의 집중적인 회복과 재생말입니다. 우리 피부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밤 시간 동안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가장 활발한 재생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 황금 같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저녁에는 낮보다 보습 크림을 조금 더 도톰하게 바르고 특히 피부 재생 및 강력한 한겸 효과가 뛰어난 마데카소사이드, 나, 판테놀 성분이 고함량으로 포함된 재생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부의 건조함과 손상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라마이드 성분이 다량 함유된 슬리핑 마스크를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르고 자는 것도 밤사이 무너진 피부 장벽을 마치 벽돌을 쌓아 올리듯 집중적으로 재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무너진 피부 장벽이라는 성벽을 다시 튼튼하고 견고하게 재건해줄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보석 같은 성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성분들을 기억해 두셨다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기준으로 삼으신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첫 번째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판테놀, 즉 비타민 B하입니다. 판테놀은 피부에 흡수되면 판토텐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는 피부 세포의 에너지 생성을 돕고
손상된 조직의 회복 속도를 촉진하며 붉게 달아오른 염증을 완화하는 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보습 효과까지 겸비하고 있어 건조하고 예민한 피부에게는 그야말로 만능 구급 상자와도 같은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라마이드입니다.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쪽 각질층을 하나의 튼튼한 벽돌담에 비유한다면 각질세포라는 수많은 벽돌들 사이의 빈틈을 촘촘하게 메워 벽돌들이 외부의 비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회반죽, 즉 시멘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라마이드라는 지질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되면 이 중요한 시멘트 성분이 급격히 부족해지게 되고 그 벌어진 틈으로 피부 속 수분은 증발하고 외부의 유해 물질들은 속수무책으로 침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은 부족해진 시멘트를 피부에 직접 발라 넣어주는 것과 같은 가장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회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메데카소사이드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병풀 추출물 혹은 시카시가차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신비로운 식물의 핵심 성분으로 예로부터 상처 입은 호랑이가 이 풀밭에 몸을 뒹굴어 스스로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강력한 항염 및 상처 치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극에도 쉽게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극도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고 손상된 혈관을 강화하여 홍조를 개선하는 데 아주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네 번째는 히알루론산, 하이알루로닉 애시드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수분 자석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위에 크림이나 오일과 같은 유분막을 씌워주어야만 끌어당긴 수분이 다시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피부 속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로에베라는 쏜 후 일시적으로 달아오른 피부의 열기를 식히고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하며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자연 성분입니다. 이 5가지 성분들은 실제로 피부과에서 강한 레이저 시술 후 극도로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아토피와 같은 만성적인 염증성, 피부염 환자들의 보조적인 치료제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 성분들이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우리의 민감한 피부에도 아무런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민감성 피부에게는 독약과도 같은 최악의 성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장대 위에 놓인 제품들의 뒷면에 적힌 작은 글씨, 즉 전성분표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알코올, 특히 성분표에 변성 알코올이나 SD 알코올이라고 표기된 성분입니다. 이들은 피부의 수분을 증발시켜 건조함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피부의 정상적인 pH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향료, fragrance입니다. 아무리 기분 좋은 천연 에센셜 오일 향이라 할지라도 민감한 피부에게는 예측할 수 없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무향료 프레그런스 프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섹소 컬러란트입니다. 화장품의 색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인공 색소는 우리 피부에 아무런 이로운 기능도 하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자극을 유발할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안제에서 가장 피해야 할 성분은 바로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SLS와 같은 강력한 계면 활성제입니다. 이 성분은 아주 강력한 세정력과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지만 동시에 우리 피부의 소중한 천연 보호막까지도 무참히 벗겨내는 주범입니다. 혹시
세안 후의 피부가 뽀드득거리는 느낌을 아주 깨끗하게 잘 씻겼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라고 생각해 오셨나요?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그 뽀드득거리는 소리는 사실 당신의 피부를 지키던 마지막 갑옷, 즉 산성보호막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 고통스러워하며 지르는 처절한 비명소리라는 것을 부디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과 더불어 우리의 일상 속 아주 작은 습관들을 조금만 바꾸어 나간다면 피부의 회복 속도는 몇 배나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건조한 겨울철이나 하루 종일 난방을 하는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하여 공기 중의 상대 습도를 50, 20, 60%로 유지하는 것이 피부의 수분을 빼앗기지 않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음식으로는 피부 장벽의 구성 성분이 되는 필수 지방산, 즉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오메가3가 풍부한 연어나 고등어 아마씨유와 같은 좋은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고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E가 많이 든 견과류나 아보카도를 즐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하루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은 낮 동안 손상된 피부 장벽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데 필수적인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급한 마음에 좋다는 제품을 이것저것 계속해서 바꾸어 사용하는 화장품 유목민 생활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그 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데 최소 4주에서 6주 이상의 꾸준하고 일관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의식적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턱을 괴는 습관을 버리고 얼굴을 닦을 때는 거친 수건으로 문지르는 대신 아주 부드러운 면, 수건으로 물기만 가볍게 눌러 닦아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서울의 한 피부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단지 얼굴을 닦는 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민감성 피부 환자들의 주관적인 자극 반응이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피부는 결코 많은 것을 혹은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것을 그리고 꾸준한 것을 요구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난 수년간 건조하고 민감하며 쉽게 붉어지는 피부로 인해 남몰래 고통받아 왔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당신의 화장대 위에서 토너를 치워버리는 작은 용기를 내어보십시오. 그리고 모든 복잡한 단계를 과감히 생략하고 오직 가장 순한 세안과 가장 깊은 보습이라는 이 두 가지의 가장 단순하고도 위대한 기본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단 일주일 뒤 당신의 피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편안함과 건강함으로 당신의 그 용기 있는 선택에 분명히 뜨겁게 화답할 것입니다.